네, 오늘 발표된 정부의 이 주택 공급 계획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실제로 효과가 좀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네. 먼저 오늘 발표로 이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던 이 주택 공급 계획이 모두 나온 셈이 됐는데 먼저 뭐 어디에 얼마나 들어서게 되는지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앞서 지난해 9월에 1차 발표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중소형 택지에 3만 5천 가구 정도 좀 작은 규모가 공개가 됐고요. 2차와 오늘 3차 발표를 통해서 신도시 예정지 5곳이 모두 공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신도시, 즉 면적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는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이고요. 오늘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이 포함되면서 모두 5군데가 됐습니다. 2기 신도시가 서울 접근성이 떨어져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많자 이번 3기 신도시는 서울과 가깝거나 교통망이 편리한 곳을 고려해 입지가 선정됐는데요. 예.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GTX 노선이 이제 지나가는 곳이고요. 고양의 경우에는 서울까지 지하철 고양선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도로 연결, 급행버스 운행 등으로 촘촘한 교통망을 만들겠다는 게 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이번 계획, 이번 공급을 통해서 서울의 집값을 잡는 데에는 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그 교통만 잘 해결된다면 서울로 몰리는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었습니다. 예. 오늘 발표된 고양 창릉의 경우 도면 유출로 신도시에서 제외됐다가 이번에 이제 포함이 다시 됐는데 서울과 불과 1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지하철역이 신설이 되면 이 서울 마포와 여의도 같은 도심을 3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아래에 있는 그 부천시 대장정도 역시 접근성이 좋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 전문가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기존 주택 시장에서 집을 사지 말고 분양을 기다리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 강북권, 수도권 서부 지역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 기자, 그런데 이게 발표 전에는 경기도 광명, 시흥 뭐 이런 것들도 좀 유력한 후보지다 이렇게 거론이 됐었는데 결국은 포함이 안 됐어요. 네, 국토부는 두 지역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있긴 했었지만 후보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두 지역은 앞서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이 됐다가 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해제된 바가 있었고요. 또 특히 이번 정부에서도 그 사전 택지 정보가 유출돼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담들 때문에 결국 최종 선택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 집값이 떨어지는 거를 넘어서서 와해모 미분양 네. 공포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3기 신도시까지 더 들어서게 되면 이건 공급이 좀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발표된 3기 신도시의 경우 그 앞서 1, 2기 신도시보다 서울과 좀 가깝기 때문에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양 창릉의 경우에는 이제 서쪽에 있는 기존 일산은 물론이고요. 뭐 파주, 운정, 남쪽에 있는 김포, 한강 신도시 수요까지 흡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운정과 이제 김포에서의 분양 상황이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기 신도시인 그 인천 검단의 경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미분양이 발생을 했는데 이 검단 바로 밑에 인천 계양 신도시가 이제 그 발표가 됐었고 그리고 오늘 추가로 이제 부천 대장까지 발표가 되면서 이 주변에만 벌써 2개의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검단 주민들이 벌써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신도시의 교통망이 개선되면 이 주변 지역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내놨는데요. 알 수 없는 게 부동산의 흐름이라서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